NBA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국 기준 어제였죠. 6월 17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NBA 파이널 5차전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120대 109로 오클라호마가 승리하면서 우승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할리버튼이 전반에 부상으로 좀 고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추격국을 만들었는데 패배를 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먼저 최영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갈블리님. 네, 안녕하세요. 갈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반도님. 안녕하세요. 느반도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경기 소개를 먼저 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길고 긴 시즌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사실 경기가 이제 하루 전에 치러졌고 지금 저희는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좀 전체적인 감정을 표현한 총평을 여러분께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 전체적인 감정이요? 네. 플레이오프 전반적으로? 네. 파이널. 스몰 마켓 팀이 올라왔지만은 재밌는 플레이오프다. 네. 좋습니다. 갈블리님. 보통 군대 가면 이렇게 다 같이 통나무 드는 훈련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인디애나 통나무 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고 시작하면 어깨가 무거웠다. 약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느반도님. 목이 메이시나요? 우리 도핀. 오비토피 화이팅.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통나무 드는 걸 해봤어요? 저 아직 안 해봤죠. 곧 하실 예정이니까. 네. 주요 선수의 스탯을 먼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1옵션 제이더비 40점, 4어시스트, 6개 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요. 쉐이 기즈스 알렉산더가 직전 경기에서는 어시스트가 없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31점에 10개 어시스트로 경기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날 1쿼터에 좀 일찍 하체 부상을 당하면서 라커룸까지 갔다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야투가 없었고 4득점, 어시스트 6개에 그쳤고 시아캄이 28점에 5개 어시스트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타임라인별로 경기를 리뷰해볼까 하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전반전 내지 1쿼터에 기억나는 게 있으셨나요? 벌써 5차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하나둘씩 이제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네. 1차전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턴오버 엄청나게 나오면서 초반에 약간 인디애나답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경기가 약간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1쿼터 실책을 보면 인디애나가 7개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1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비율도 비율이지만 저는 인디애나의 전반전을 보면서 왜 단체로 패닉에 걸렸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1쿼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그러니까 돌파를 어설프게 하다가 뺏기고 속공당하는 거. 오클라호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돌파할 때 들어와서 디플렉션 만들고 그다음에 속공하는 거. 이거 1차전 1쿼터 때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안 나왔다가 다시 또 버릇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선수들이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거를 까먹고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컨테이저스라고 하는데 한 명이 실책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염이 됩니다. 맞아요.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우리가 스틸하면은 다른 선수에게도 전염이 돼서 막 플레이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서 초반에 분위기가 좀 넘어간 게 인디애나는 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환경을 설정해 준 게 좀 경기가 초반부터 일찍 넘어간 좀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갈블리님은 또 1쿼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할리버튼이 부상당하기 전부터 할리버튼이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저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느꼈고 할리버튼을 거의 가드가 아니라 윙처럼 쓰면서 의도적으로 할리버튼을 플레이에서 약간 공 터치 수를 좀 줄여주고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노력을 많이 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1쿼터부터 약간 오클라호마한테 분위기가 좀 넘어가면서 되게 경기의 승패를 요약하는 한 쿼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반도님. 저도 인디애나 공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공감하는데 OKC 공격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네. 생각보다 오프볼 컷으로 골 밑에 들어가는 걸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하텐슈타인이 제일로 윌리엄스한테 이제 패스 넣어주고 덩크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인디애나가 뭔가 이제 점점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뭔가 이번 경기가 유독 집중력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더 말하겠지만 앤드류 네마드가 특히 그랬고 그래서 뭔가 체력적인 부담이 이제 경기에서의 전술 이행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아무래도 강점이 체력, 에너지 레벨, 어떤 경기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런 요소들이 이제 후반전에는 그리고 후반 시리즈로 갈수록 점점 무너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럼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 그 전염성이라는 게 사실 이 팀이 얼마나 강팀이냐 약팀이냐를 떠나서 한 번 선수들이 실책을 하기 시작하면 동료들도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실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선수가 네마드였는데 유독 전반전에 네마드가 굉장히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디애나 앞선에서 실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를 되짚어 보면 또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그 네마드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뛰고 있고요. 수비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셰이 길리어스 알렉산더보다 더 뛰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뛰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리즈 평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에서 쏟아부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너무 그쵸. 힘들어서. 그죠. 사실 할리버튼이 지금 공격에서 배제되면은 네마드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마드가 공격에서 해줄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격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패스를 더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인디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쿼터에는 3점이 코너 3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원래 코너 3점이 터지면서 1차전 2쿼터부터 인디애나가 상당히 잘했던 거는 그 코너 3점이 터지면서 그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좀 더 벌리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수비를 벌리지 않아 놓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오니까 경기 초반에 약간 터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순서를 바꿔서 외곽을 좀 더 터뜨려서 수비를 좀 벌린 다음에 페네트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까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공격에 목적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를 공략할 거야라고 지난 시리즈의 경기들을 보면 되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핸들러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선수들이 뭐 헤매다가 실책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봤을 때 리칼라이 감독도 인지를 한 것 같은 게 이날 1쿼터에 로테이션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에서 OKC에게 굉장히 많이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OKC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갈블린이 보셨을 때는 OKC 공격은 이런 게 잘 됐다, 이런 게 되게 돋보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있었나요? 일단 제가 4차전에서 이제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의 숙제를 풀고 다시 인디애나에게 숙제를 그쵸. 던졌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 해답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디애나가 못 찾아온 그런 느낌이었고 공격 말고 오클의 수비가 조금 눈에 띄었던 건 이제 3차전에서 맥코넬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쭉 끌어올리고 거기서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근데 4차전부터 이제 인디애나가 벤치 타임 때 켈리치 윌리엄스나 아니면은 누구야 그 22번 에런 위긴스요? 네, 에런 위긴스랑 그 슈터 켄 월러스를 케이션 월러스. 네, 케이션 월러스. 와 생각이 안 나지. 케이션 월러스를 경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코너 크래쉬로 쓰면서 네네. 코너 크래쉬로 쓰면서 의도적으로 템포를 이렇게 낮추고 전방 압박을 쭉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투빅을 그대로 다시 주전으로 쓸지 몰랐거든요. 근데 투빅을 썼던 주요한 이유가 이제 공격 리바를 노리면서 상대의 템포를 좀 낮추는데 많이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하텐슈타인이 계속 오펜 리바를 딸려하고 하텐슈타인이 들어가면은 루도트, 켈리치 윌리엄스, 월러스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드를 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 템포를 조금 낮췄던 게 이번 경기에서도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는 선수들이 움직이고 뛰어야 점점 올라가는 건데 투빅은 사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높이 그렇죠. 효과가 직관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좀 일찍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느반도님이 보셨을 때 두 팀의 1쿼터 내진 전반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진짜 잘 됐다, 혹은 이런 건 너무 아쉬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갈블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케이스 왈라스가 3점을 1쿼터에 2번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파이널 첫 번째 3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3점을 한 8개인가 던졌는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갔었는데 0-8.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갑자기 1쿼터부터 3점을 폭발적으로 넣어주니까 OKC 공격이 3점이 잘 들어가면 뭐 OKC 공격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1쿼터에 또 토니 브래들리라고 이제 토마스 브라이언트 대신 다른 네. 센터를 리칼레 감독이 내보냈잖아요. 이번 경기 꽤 오래 뛴 걸로 보는데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하텐슈타인 공략은 잘 됐어요. 어쨌든 할리버튼의 패싱, 하텐슈타인을 공략하는데 패싱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토니 브래들리도 뭐 옳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고, 그래서 하텐슈타인 원빅을 쓰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인디애나 공략할 걸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OKC가 스위치를 할 때 인디애나가 거기서 공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거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OKC가 스위치 디펜스를 가져갔을 때 인디애나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63.0이라고 합니다. 63이면 심각한 수준이죠. 띵킹 바스켓볼 보고 왔구나. 아, 예, 맞아요. 오면서 보고 왔는데 저도 그 스텝 보고 놀라가지고 63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만큼 1대1 공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의 공격이 막혔을 때 좀 한 반씩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할리버튼이 부상인 것 때문에 뭐 1, 2옵션에 1옵션이라 해야 되나 할리버튼을? 2옵션이라 할까요? 일단 1옵션이라 하죠. 아, 그쵸. 네, 할리버튼 얘기를 할 거니까. 네, 1옵션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게. 근데 뭐 사실 이날 할리버튼을 온전히 탓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경기에서 야투는 없었는데 1쿼터 되게 빨리 통증을 느끼고 라커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사실 그 구간에서 좀 인디애나가 쭉 밀리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에 지금 오늘 소식으로 나온 보도는 지금 하체 종아리 부상 때문에 MRI를 지금 느끼고 있다고 MRI를 검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OKC 벤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께서 다 이제 에런 위긴스, 케이션 월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날 OKC의 공격 스탯이 되게 특이한 게 제이덥이 40점을 넣었고 쉐이가 31점을 넣었는데 그 뒤로 많이 넣은 선수가 에런 위긴스 그리고 케이션 월러스예요. 이 둘 다 벤치에 있는 멤버들인데 이 두 선수가 전반에 각각 9점씩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벤치 활용도 그리고 벤치의 공격성이 더 뛰어나야 되는 팀은 인디애나인데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OKC 벤치가 좀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OKC 어떤 환경이 좀 벤치를 더 압도하게 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쉐이 기어스 알렉산더라던가 아니면은 제이런 윌리엄스가 드라이브가 굉장히 잘 됐고 드라이브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 그 공이 잘 돌았고 이것도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방을 월러스가 넣어주니까 위긴스까지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이싱이 상당히 잘 됐고 그것을 잘 넣어줬기 때문에 전반을 크게 앞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들어오면서 사실 하텐슈타인이 바라는 게 좋은 스크린 그리고 좋은 패스잖아요. 1쿼터에만 3개 어시스트 했고 공격 리바운드 3개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하텐슈타인을 길게 쓸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상이었던 토니 브래들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토마스 브라이언트보다는 더 좋은 수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트래킹 데이터를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가장 평균 속도가 빨랐던 선수가 토니 브래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나왔을 때만큼은 열심히 뛴 거예요. 맞아요. 하텐슈타인이 나왔을 때만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카드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6차전에서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브래들리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럴 때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참 제가 계속 던졌던 화두긴 한데 좀 농구 팀을 살리는 데 있어서 팀원 전체가 아무리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줘도 결국 1, 2옵션이 해결하지 못하면 팀 공격이 되게 많이 정체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럼 갈블린이 보셨을 때는 이날 또 이제 제일더 윌리엄스, 제이더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제이더의 활약을 좀 조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인디애나랑 오클라호마랑 비교가 됐던 게 드라이브 퀄리티 있는데 제가 네. 현대농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격 하나만 뽑으라 하면은 드라이브거든요. 네. 결국에 드라이브를 누가 더 좋은 퀄리티로 깊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비의 균열을 내는 건데 오늘 제이덥이 드라이브를 전반전부터 특히 4쿼터에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균열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고 4차전부터인가 제가 3차전 리뷰 때 오클라호마가 그 하텐슈타인이라는 옵션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작년의 공격으로 회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4차전부터 제이덥이랑 카루소 이런 선수들을 거의 포인트 가드처럼 기용을 이제 하면서 맞아요. 제이덥을 많이 핸들러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많이 재미를 받고 특히 지금 터너가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브래들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브래들리가 이제 터너처럼 정석적으로 드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쇼를 하는데 좀 가깝게 붙어요. 그리고 가깝게 붙었다가 빠르게 리커버리를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이덥이 나는 공간을 잘 캐치를 했다. 파생되는 공간. 네. 이게 파이널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프로를 거치면서. 그래서 제이덥 오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반도님 경기 요약한 거 중에 눈에 띄었던 게 그 여기 벤 셰퍼드 뭐 하냐고 여기 적어줬거든요. 그 어떤 의미로 적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볼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쿼터마다 이제 기억에 남는 거를 글씨를 써놓는데 네. 이 쿼터 제일 첫 줄이 벤 셰퍼드 뭐하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턴오버가 이제 1쿼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 쿼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나 봤는데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돼서 안 됐죠. 예, 특히 아마 벤 셰퍼드를 뭔가 벤 셰퍼드가 특히 못했다기보다 아마 그 턴오버를 일으킨 게 벤 셰퍼드였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근데 제가 봤던 게 그 밑에 문장도 신기해요. 그 시작한 패스 메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패스를 놀리는 건가요? 상태가 메롱이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시약함이 그 패스하는 그 퀄리티가 패스 퀄리티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맞아. 오늘 좀 맞아요. 좋긴 했어요. 네. 근데 이날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시약함이 할리버튼이 좀 부상도 있고 압박을 받아서 좀 뒤로 빠지다 보니까 시약함이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맞아요. 부담이 커 보였어요. 턴오버도 많았어요. 네, 시작함이 맞습니다. 1쿼터에만 3턴오버인가 했고 그게 다 역공으로 이어졌고. 전반전에 시작함 실책이 4개였는데 이 실책이 다 이제 보통 오케이 속공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1, 2옵션이 한 명은 아파 부진해, 한 명은 기회를 줬는데 실책해 이러면 사실 나머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조 핸들러로 나선 네마드도 상태가 메롱이다 보니까 느먼더님 말씀대로 좀 별다른 길을 찾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이제 OKC가 59대 45로 14점을 앞섰는데 3쿼터부터 인디애나에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영웅을 잠깐 조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웅이요? 네. 예. 저는 이 선수 이렇게 막 표기할 때 MC라고 쓰거든요. 맥이니까. 네. 맥콘 MC 코넬이 너무 미친 듯이 잘해줬죠. 네, TJ 맥코넬.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 그 안정적으로 공을 덜 뺏기면서 페인트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싱이라고 하죠. 예,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아이사키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골대 뒤에서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비수들은 이쪽을 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몰라요. 시야의 관점이 그래서 다르죠. 그게 내시가 상당히 잘하는 아이사키 선수 출신이었고 아이사키를 하는 캐나다 출신이 그런 플레이를 연구를 해서 농구에 적용을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입 골 페인트 드라이브가 가장 맥코넬이 가장 잘 됐고 득점도 잘했고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렸고 4쿼터까지 추격하면서 인디애나가 2점까지 좁히는데 가장 큰 공신이 바로 맥코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할리버튼도 동 포지션 대비 신장이 큰 편이고 미스매치를 가장 잘 공략하는 시작함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 드라이브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작은 맥코넬이라는 게 왜냐하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드리블이 자연스럽게 낮고 그러다 보니까 손질을 당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굉장히 드리블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패스도 잘하지만은 슛 던질 때 보면 팔을 쭉 뻗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의외로 네, 블락을 덜 당해요. 빅맨과 매치업이 돼서 공략을 할 수 있고 맥코넬이 인디애나에게는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오늘 그 역할을 되게 잘했죠. 그죠? 제가 본 맥코넬은 되게 똑똑하고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날 3쿼터 인디애나가 34점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13점을 맥코넬 혼자 넣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인디애나가 그래도 3쿼터에 정신을 차리고 추격을 하는구나, 맥코넬을 중심으로. 왜냐면 또 이제 전반전에 할리버튼이 워낙 또 이제 아픈 것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3쿼터에 갈블리님은 인디애나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도 맥코넬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맥코넬이 1, 2쿼터에 계속 3점을 시도 할랑말랑 하는데 이게 3점을 잘 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픽앤롤 위치가 높을 때마다 선수들이 고 언더를 하면은 이제 쏠려다가도 기회가 안 나고 드라이브 기회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3쿼터 들어가서 맥코넬이 잘했던 게 뭔가 좀 된다 싶으니까 픽앤롤 위치를 아예 그냥 거의 90년대 80년대처럼 밑으로 확 낮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로 빠지면은 바로 미드레인지 쏘고 뭐 드라이브를 하고 이런데 농구에서 그래비티를 가지는 게 딱 3개가 있거든요. 공, 사람, 그리고 골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딥드라이브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원래 인디애나에서 할리버튼 시약함이 해줘야 되는데 그쵸. 시약함 통나무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시약함이 이제 보통 포스트업을 치거나 이래서 골매치로 들어가는데 그게 좀 오늘 투빅을 쓰고 그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해서 별로 효과를 발휘를 못했고 할리버튼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빛났던 게 오늘 맥코넬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사실 갈블리님이 설명해 주신 이 그림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 농구에서 좀 가드들한테 많이 봤던 모습인데 맞아요. 가장 현대적인 농구를 한다고 좀 이미지가 있는 인디애나가 3쿼터에 하는 농구를 보면서 와, 근데 이 팀이 진짜 새삼 느끼는 거지만 가진 카드가 되게 많구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느바노님께서는 3쿼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벤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주전보다 조금 적은 시간을 뛰기 때문에 나와서 좀 폭발적인 그런 맞아요. 에너지 레벨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플레이오프에서 벤치의 묘미라고 보는데 오늘 맥코넬이 그걸 너무 잘했다고 보고
특히 이제 할리버튼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돌파 빈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홈그랜과 미스매치가 잡히면 처음에 애초에 부상 당하게 된 경희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네, 맞아, 부상 맞아. 당하게 된 거라 아무래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3점을 던졌는데 3점 슛감도 좋지 않아서 할리버튼이 이런 상황일 때 맥코넬은 확실히 돌파를 잘한 선수기도 하니까 또 돌파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줬고 또 맥코넬 옆에 토핀도 살짝 칭찬을 하자면 아 하셔도 됩니다. 왜 웃으세요? 토핀 잘했으면 칭찬해야죠. 3쿼터에 또 7점 넣어주면서 네. TJ 맥코넬이랑 같이 뛸 때 네. 이제 TJ 맥코넬이랑 돌파 패싱에서 파생되는 것도 토핀이 잘 해결해줬다. 토핀도 돌파 잘하는 선수니까 오픈코트에서. 그리고 이때 그럼 OKC는 공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SGA와 제일런 윌리엄스가 둘 다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들이 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확실히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뭐 인디애나처럼 뭐 많은 선수들이 패스하면서 그런 유기적 그쵸, 공격을 그쵸. 만들어가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차가 많이 좁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파이널 경기를 다 리뷰하면서 맨날 했던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할리버튼이 매 경기 20-30점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인디애나에서 중요한 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일단 득점 볼륨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 3쿼터에서는 그래도 맥코넬이랑 토핀이 강제적으로도 득점 볼륨을 뽑아주니까 인디애나의 볼 흐름이 유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전반전을 되게 압도하다시피 했음에도 OKC가 3쿼터에 추격을 좀 허용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아쉬웠을까요? 그 OKC는 벤치 득점이 빵점이었어요 3쿼터에. 예. 반대로 제이더비 계속해서 13득점 그리고 셰이 길러스 알렉산더가 9득점 이러면서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인디애나가 3쿼터에 돌파가 이제 그 맥코넬 통해서 잘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그 인디애나가 드라이브를 43번 했거든요. 이게 4쿼터보다 6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턴오버도 많았고 그 중에 43번 중에 9턴오버 그럼 턴오버 비율이 20.9%입니다. 네네. 상당히 높은 거죠. 턴오버 많이 나왔고 그 상대에게 계속 공격이 됐으니까 그 드라이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거를 맥코넬이 풀어줬다. 그러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꿨고 반대로 그러니까 OKC는 수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수비가 잘 돼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클라호마가 전반에 실책이 4개였는데 3쿼터 실책이 6개였어요. 그만큼 볼 흐름이 좋지 않았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맥코넬이 주도적으로 이제 볼 흐름을 잡아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두 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OKC의 다른 옵션들이 아쉬웠던 게 이날 3쿼터 보면 카루소랑 홈그랜이 3쿼터에만 야투를 7개 시도했는데 단 하나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좀 SJ랑 제이더백에 많은 야투 시도가 몰린 게 좀 독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분위기가 인디애나의 추격으로 4쿼터까지 이어졌어요. 좀 자연스럽게 갈블리님께서 4쿼터 인디애나 초반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쿼터는 일단 인디애나 선수들이 전부 방전이 됐다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저는 시약함이 제가 쿼터별로 저도 이렇게 멘트를 써놓거든요. 약간 말할 만한 걸. 근데 제가 3쿼터에 시약함이 지친 게 티가 났다고 써놨어요. 4쿼터에 시약함이 갑자기 뭐지? 뭐 3쿼터 끝나고 뭐 좋은 거 먹고 나왔나? 약간 이게 홍삼? 아니 갑자기 이게 잘하니까 이게 시약함과 제이더비 쇼다운을 펼쳤잖아요. 저는 그쵸. 거기서 이게 아직도 이런 체력이 남아 있구나 싶었는데 이제 제이더비 이번 경기 내내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인디애나 선수들이 너무 이게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다음 경기까지도 이게 이어질지 말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날 경기 상대적으로 후반전에 OKC가 볼 흐름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의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만에 하나 그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닥쳤는데 이날 등장했던 영웅은 쉐이가 아니라 제이더비였습니다. 후반전에만 24점을 넣었는데 야투율이 61%였어요. 느반더님께서 이 좀 제이더비 활약을 후반전에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격에 있어서 그냥 뭐 골밑 돌파 잘하는 선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돌파를 할 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완급 조절이라고 하나요? 완급 조절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막 뭐 헤지테이션을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느리게 갔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다가 뭐 페이드웨이를 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도 4쿼터에 그런 슛들이 잘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일런 윌리엄스의 공격적인 툴이 전부 다 아주 잘 드러난 4쿼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판에 결국 인디애나가 지쳤는지 패스길이 전부 다 OKC한테 읽히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턴오버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했던 맞아요. 구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 뭐 SGA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스틸을 굉장히 많이 했고 블락도 몇 개 한 4개였나? SGA 블락이? 네. 맞아요. 그래서 SGA 수비 공헌도도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고 루도트가 이제 에런 위긴스랑 케이스 월러스 외에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괜히 이제 선발값 하는 김에 클러치 3점을 넣어줬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4쿼터를 돌이켜보죠. 그 제이더비 11점을 가장 많이 넣었는데 쉐이가 9득점에 4개 어시스트로 볼 흐름을 책임져 줬어요. 그리고 홈그레인이 헤매는 사이 루겐츠 도트가 4쿼터 3점 100% 2개 넣으면서 그렇죠. 좀 인디애나 이후로 OKC가 패닉에 빠질 뻔한 흐름을 또 다른 빅3가 이제 구해냈다. 루겐츠 도트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위원님께서 좀 제이더 포함해서 OKC의 후반전의 퍼포먼스를 좀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분 31초를 남기고 시약함의 득점으로 2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클러치로 가면 인디애나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제이더비 3점을 터뜨립니다. 예. 인디애나의 동점 기회 혹은 역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마되고 턴오버가 되면서 제이더비 3점을 던졌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5점 차로 벌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한 번도 인디애나가 좁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턴오버 계속 나오고 선수들이 지친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경기는 갈린 것 같은데 제이더비 사실 진짜 많이 뛰고 있고요. 사실 그 SJ가 원래 그 공을 운반을 하는 거를 줄이면서 사실 제이더비 제일 많이 공을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켓롤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쿼터 중요한 때 11점을 해줬다는 거는 제이더비 체력도 굉장하고 이번 파이널을 통해서 제이더비 이제는 과거 제가 볼 때는 피펜처럼 피펜이 91년도 우승할 때는 솔직히 제이더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NAIA 출신이고 진짜 무명대학 선수 출신이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만개가 되잖아요. 제이덥도 충분히 피펜처럼 훌륭한 2옵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이번 파이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SJ 하면 딱 떠오르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왕조가 되려면은 제이덥이 피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1차전 생각해보죠. 그때 제가 이제 패널로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핸들러 방면에서 좀 활기가 돋으려면 제이덥이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뭐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긁은 건 아니겠지만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퍼포먼스가 미친 듯이 좋아져가지고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왼쪽 드라이브를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서도 마무리 되게 잘하고 피켓롤 메인 핸들러로 나서도 충분히 될 정도로 굉장히 패스 잘해주고 있고 뭐 경기 읽고 이렇게 컷인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는 원빅으로 나와서 센터 막는 것도 잘해주잖아요. 리바운드 가담 굉장히 좋고 이 선수 진짜 산타클라라라는 무명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을까 했을 정도로 정말 얘는 잘 뽑은 선수입니다. 그 원래 잘하는 것도 잘하는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이제 제이더비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 골밑을 엄청 공략했잖아요. 터너가 몸도 안 좋고 뭐 원래 드라이브를 잘한 선수도 아니고 토니 블레들이 나왔을 땐 특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이더비 이번 파이널 5경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SJ랑 제일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드라이브 자체가 이게 발전하는 게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원래 제이더비 SJ 다음으로 드라이브를 잘한 선수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막 드라이브에서 스텝을 막 잘 가져간다던가 패스는 좋았지만 마무리 퀄리티가 막 엄청 좋다던가 이런 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터너였는지 브래들리 상대로 막 변칙적으로 원풀 레이업도 가져가고 트래블링이긴 했지만 뭐 범핑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파이널 5경기 동안 확실히 늘었다를 보여가지고 내년 시즌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공격 기술들의 질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인디애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실책이 고개를 든 게 전 좀 아쉬웠는데 느반도님이 보셨을 때 4쿼터 인디애나가 좀 이런 게 아쉬웠다 혹은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좀 이랬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4쿼터에 네마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네마드. 이거는 그러니까 네마드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마드 때문에 졌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니죠. 네, 그냥 이제 네마드가 많이 지친 게 눈에 보였던 게 그 4쿼터에 네마드가 공을 잡으면 야투 미스나 턴오버로 끝났다는 그렇죠. 모든 터치가 야투 미스 혹은 턴오버로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4쿼터에 턴오버 3개에 야투는 하나도 못 넣었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클러치 때 이제 리칼렐 감독이 100기 들기 전에 TJ 맥코넬이랑 할리버튼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쿼터 네마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39인데요.
39요? 그 39인데 더 특이한 거는 야투 시도보다 실책이 더 많아요. 야투 시도가 2개인데 실책이 3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패스 길이 다 끊겼다는 네, 거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인디애나가 뭐 이런 전술을 시도했는데 안 먹혔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그쵸. 조금 더 집중력이 있었으면은 어쨌든 턴오버가 라이브볼 턴오버가 되면은 OKC가 그 좋아하는 속공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본인들이 힘들게 넣어도 이렇게 턴오버를 해버리면 상대가 쉽게 넣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사실 4쿼터 이제 그 다시 벌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다시 못 따라가겠다 싶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수비 코트에서 막았던 선수들을 그때 또 보면 막 미첼, 브런슨, 갈랜드 뭐 갈랜드는 뭐 아닐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SJ 이게 체력이 안 빠지는 게 사실 이상한 맞아요. 구도긴 해요. 그렇죠. 모든 시리즈에서 제일 잘하는 백코트를 틀어 막았기 때문에 할리버튼을 대신해서 근데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할리버튼이 다치긴 했지만 끝까지 뛰긴 뛰었잖아요. 네마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알면 차라리 네마드를 일찍 빼고 로테이션을 깨더라도 맥코넬을 좀 일찍 투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다른 세 분은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근데 네. 먼저 말씀. 최근에 근데 맥코넬하고 그 할리버튼 페어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건 벤 셰퍼드였다고 봐요. 벤 셰퍼드 이밖에 네. 안 쳤는데 이 선수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1대1로 막아줄 수 있는 벤치에서 유일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 그 4차전부터 셰이길스 알렉산더를 아예 그냥 그 볼 운반하는 역할을 줄이면서 사실 벤 셰퍼드도 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네마드가 계속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보면은 그 네마드가 셰이길스 알렉산더랑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뛰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뛰고 있고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비에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할리버튼까지 부상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마드에게 공격까지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 제 친구가 이걸 비유해 줬는데 이제 수학 문제 풀잖아요. 예. 수학 문제 되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운동장 5바퀴 튀고 와서 수학 문제 풀어봐 풀어지나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비유가 뭔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운동장 5바퀴 안 뛰어서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네, 갈블리님은 좀 사쿼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 제가 계속 말했지만 터너가 그렇게 드랍백을 잘하거나 각을 잘 잡는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 스크린에 걸렸을 때 그 각을 좁혀주거나 아니면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맥코넬이 압박은 잘하는데 그렇게 스크린 걸렸을 때 잘 빠져나와서 네, 각을 막 네. 잡아주는 수비수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수비수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네마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마드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 계속 샤이를 막으면서 샤이가 네마드 상대로 야투 8개 던져서 3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비에서 크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약함도 이제 할리버튼이 다치면서 저번 경기부터 되게 어깨에 메롱? 책임감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비에서 시약함도 크게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비에서 네마드가 통나무를 혼자 쥐고 있고 터너가 이제 또 통나무. 터너가 이제 한쪽 다리로 조금 받쳐주기만 하는 정도? 약간 그런 네네.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 네마드한테 나 음. 이제 수비했지? 너도 같이 통나무 들어라고 하기에는 네마드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 그거를 솔직히 공격에서 수비에서 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면 그거는 네마드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조던이죠, 조던. 이게 딱 그 표현이 맞네요. 구조적으로 한 명 빠지니까 다른 사람도 빠지고 다른 사람 못하니까 이 사람도 빠지고 이 전염성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4차전 때 보면은 막 4차전 4쿼터 보면은 일부러 스위치 시켜가지고 니스미스를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안 당하려고 인디애나가 쇼앤 리커버리로 스위치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마드는 더 힘들었을 그치, 거예요. 그치. 예, 그렇게 아무래도 체력 방전되는데 더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실 뉴욕전은 보면은 니스미스가 브런스를 맡기도 했고 셰퍼드도 맡기도 하면서 약간 돌아가면서 맡기 배터리를. 때문에 예. 네마드의 체력적 부담이 조금 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셰이를 막을 사람이 네마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부담이 너무 심한 상황인 거죠. 사실 그 쇼앤 리커버리도 발로 따라잡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마드의 체력적 부담이 더 컸을 거고 사실 할리버튼도 수비를 막 완벽하게 잘하는 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는 미스매치를 도와주려면 여기서 또 갔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네마드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수비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아쉽네요. 제가 4차전 그 니스미스 보면서 제가 파닥문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좀 이날 경기에서 파닥문을 볼 기회도 없었어요. 좀 네마드가 너무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나름 되게 잘 막는다 하는데 항상 이 SJ가 무서운 게 잘 막는다 싶은데 경기 끝나면 30점 잘 막는다 하는데 경기 끝나면 40점 이래 버리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설레발을 좀 쳐보겠습니다. 과연 다음 6차전에서 이 시리즈가 OKC의 우승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쉐이가 첫 번째 반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또 지옥에서 돌아온 좀비 인디애나가 마지막까지 기적을 노리면서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위원님? 저는 할리버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뛰어서 30분 이상을 정상적으로 뛰어줄 수 있다면은 인디애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애나 홈 경기고 배수진을 치고 나올 거고 할리버튼이 살아만 난다면 4득점을 되게 못했잖아요. 이날 경기 못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2점 차까지 따라 붙었었고 그런 거 보면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인디애나가. 그리고 만약에 제이리스 워커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일단 토니 브래들리 돌아오면서 변수가 됐잖아요. 있으면 또 변수를 하나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ben치에서 누군가 하나 더 도와줄 선수가 필요한데 맷서린 이미 해줬고 한번 네. 토니 맥커넬, TJ 맥커넬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오비 토핀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변수인 워커 같은 선수가 나와서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은 인디애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게 이날 경기 인디애나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말이긴 하지만 할리버튼만 좀 더 잘해줬으면 사실 이 경기는 몰라죠. 스근하게 잡았을 수도 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할리버튼의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어쨌든 종아리 때문에 MRI 검진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할리버튼의 정확한 출전 여부는 이제 내일이 돼야 좀 오늘 밤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출전하겠죠. 네. 그 진통제 맞고 출전을 할 텐데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출전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과연 나오더라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할리버튼이 원래도 높은 득점 볼륨을 책임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리버튼에게서 파생되는 볼 흐름으로 인디애나가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겠고요. 갈블리님? 일단은 할리버튼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인디애나가 이번 프로볼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 수비를 펼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슬슬 한계가 약간 배터리가 슬슬 약간 보조 전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전력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벤치에서 이제 한 명쯤 폭발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맷서린이 4쿼터에 좀 티가 안 났을 뿐이지 2, 3쿼터에 정말 4차전만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능동적으로 공을 가지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이 선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랑 그나마 맥코넬 정도인데 맥코넬은 이제 제약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코넬이 안 되니까 맥코넬이 그나마 이제 드라이브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맥코넬이래. 맷서린도 오늘 많이 부진해서 맥코넬에게 또 통나무가 이렇게 또 쏠리고 또 통나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담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가 이기려면은 벤치에서 누군가 한번 20득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맥코넬한테 기대하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맷서린 한 번쯤 더 터져주면은 그리고 오비 토핀이 좀 더 터져주면은 그래도 인디애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벤치에서 그때 3차전에 맥서린이 27점을 넣었는데 맞아요. 이게 또 이제 2010년대, 2000년대 플레이오프 들어서 또 우승을 했던 벤치 멤버들이 갖고 있던 기록을 맥서린이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됐다. 좀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느만도님?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항상 이제 게시물 소재 찾으려고 가끔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면은 이제 이번에 딱 열었는데 그 인디애나 페이서스 공식 계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팬들 사진 올리면서 우린 여러분의 더 큰 응원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팬들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이제 일리미네이션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쵸. 같은 생각일 거예요. 결국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거고 그쵸. 지금 배터리가 점점 닳고 있는 상황이지만 눈에 보이죠. 네, 이제 지면 끝이기 때문에 뭐 있는 배터리 없는 배터리 뭐 옆집에 보조 배터리 다 가져와서 싸워야 될 거고 싸울 거고요. 할리버튼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공격에서 결국 해법을 못 찾을 거면 3점이 좀 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번 경기가 오히려 OKC가 3점을 43%로 넣고 인디애나는 약 34%로 더 못 났어요. 그렇죠. 오히려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안 풀려도 알아 모르겠다. 너가 3점 쏴라 하고 패스 준 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할리버튼이 설령 건강이 살짝 안 좋더라도 인디애나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건 사실 그냥 슛 잘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요 같은 발언이긴 한데 인디애나가 죽을 힘을 좋습니다. 아직 이게 모른다. 다음 경기가 인디애나 홈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 홈에
케이틀린 클락이 왔을 때 승률이 8대 0으로 100%거든요. 네. 아, 야, 맞아요. 다음 경기 때 납치를 해서라도 클락을 이제 안 쳐놓으면은 이제 승리 토템 같은 걸로 이제 해다가 근데 4차전에 끊기지 않았어요? 4차전에 케이틀린 그러니까 나왔어요. 왔어요. 3차전에 왔었는데 4차전도 왔는데 졌고. 네, 졌어요. 그리고 아야. 케이틀린 클락이 지금 부상에 돌아와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아 토템이 없어 네, 이제. 오늘 경기 이렇게 되면 경기 뛰러 가셔야 돼. 자 시작한 파이팅. 그리고 지금 할리버튼의 상태가 걱정이 되고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OKC가 할리버튼이 다친 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볼 땐 매치 헌팅 할것 같아요. 무조건 네. 하죠. 네. 거기서 버티고 내가 건전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초반에 경기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 질질 끌고 가거나 아예 일찍 터지거나. 네.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꿀이자 독이다라고 하는 게 할리버튼이 잘 해줘야 코트 위에 있어줘야 인디애나가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할리버튼이 있음으로 해서 경기가 일찍 터질 가능성도 같이 안고 뛰어야 된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팀이 이제 어린 팀이잖아요. 평균 연령이. 그렇죠. 근데 인디애나 많이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이번 경기가 첫 탈락 위기 경기입니다. 첫 탈락 위기 아, 경기를 플레이오프에서. 첫 번째 파이널에서 마주하게 됐어요. 참 이게 할리버튼 입장에서 또 가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늘 할리버튼은 이런 경기에서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1라운드, 2라운드, 컴파 파이널까지 다 썼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경기를 또 기대하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리버튼이 건강하면 할리버튼을 매치업 헌팅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오히려 인디애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리버튼이 진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할리버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제가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파당문 그 니스미스가 니스미스. 얼마나 공수양면에서 할리버튼의 패스를 받아 잘 넣고 할리버튼의 수비 똥을 잘 치워주는지 저는 이게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때처럼 3점을 넣을 수 있다면 니스미스 오늘 공격에서는 좀 잘해줬다. 잘해줬죠. 생각하는데 맞아요. 수비에서가 이제 아마 상성상 조금 그쵸. 아쉽지 않나. 이 선수가 생각보다 사이즈 있는 선수는 잘 막는데 맞아요. 발로 속이는 선수를 하나도 못 막아요. 잔발이 좋지 네, 이게 않아가지고. 그때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러면서 막는다니까요 수비를 진짜. 그래서 좀 우리 파당문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죠 또 레지 밀러 그 빙의한 것처럼 사쿼터에 뭐 20점 몰아넣고 이러면은 이길 수도 있는데 인디애나 그런 선수가 하나 필요해요. 누가 되든 뭐 네이스미스가 그쵸. 되든 누가 되든 뭐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니 선수가.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께서도 미네소타랑 붙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OKC를 깰려면 근본적으로 양쪽 코너에서 3점이 들어가서 얘네 수비 공간에 벌려놔야 손질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3점도 체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 갈블린이 말씀해주신 대로 체력 배터리가 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인디애나가 얼마만큼의 이 3점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지가 조금 이제 의문이 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음 경기를 잡는 게 목표겠죠. 어떻게 돼서든 간에. 다음 경기 네. 못 잡으면 뭐 끝이니까 이제. 집 네.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도님께서는 네,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승패했죠. 네, 승패했지. 승패했죠. 거꾸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OKC 승리로 가겠습니다. 이거 뭔가 딱히 별다른 수가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뭐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코치를 하고 있었겠지만 4대2로 무난하게. 네, 저는 솔직히 지금 할리버튼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문 믿음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근데 웃긴 게 계속 그 파이널 1차전 때부터 할리버튼 흑마법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흑마법 끝났나요? 왜 끝났어요 이제. 근데 이게 저번 경기에서부터 할리버튼이 하체가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네, 맞아요. 컨택을 좀 꺼렸는데 그 안 좋아서 좀 꺼리다 보니까 그 부상도 한쪽 부위가 부상당하면 다른 쪽 부위를 쓰려다가 또 부상당하게 네,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부상이 있던 상황에서 또 다른 부상을 입은 거면은 한도님 말씀처럼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지만 저는 3차전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인디애나의 승리를 바란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다음 경기 잡고 파이널 MVP 시작하면 받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승리. 머리는 오클라호마긴 한데 어. 그래도 인디애나가 한 번쯤 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대1입니다. 위원님? 저도 홈에서 인디애나가 반격을 하고 7차전에 스카 포스터가 등장하는 또 포스터. 예상을 해봅니다. 7차전 스카 포스터가 맡을까요? 높겠죠 확률이. 네, 아니, 스카포스턴 시리즈를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지금. 무슨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돌아올 때가 됐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정말 뭐
승패와 별개로 4차전이 아쉬워요. 아쉽죠. 하필 제일 큰 논란이 있는 경기가 시리즈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나왔다는 게 네,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 OKC가 첫 번째 반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돌아온 인디애나가 이 경기를 최종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경기에 더 알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